안녕하세요. 영양사 와이프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건강관리의 자칭 닥터 K입니다. 오늘은 혈관과 혈액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혈액에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우리 몸에서 나쁜 녀석들 또는 좋은 녀석들로 구분짓는 거에 대한 오해, 그리고 더 악랄한 녀석, 그런 원인과 이 과정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보통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나쁜 녀석으로 일컬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햇볕을 쬐을 때 만들어지는 비타민 D의 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수십 조에 달하는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원료로 쓰여요. 간에서 나오는 담즙의 원료로 되기도 하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의 원료로도 쓰여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에서 70에서 80%가 만들어지고 있고 30%는 외부로부터 음식으로부터 들어오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나쁜 녀석이다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겠죠. 나쁜 걸 간에서 만들 리는 없잖아요. 원래 좋은 녀석이고 중성지방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데 왜 얘네들이 나쁜 녀석으로 낙인이 찍혔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활성산소죠.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된 콜레스테롤, 산화된 중성지방이 되면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항상 활성산소가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의 모든 대사작용을 망가뜨려 놓잖아요. 그 대사작용 중에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찌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이 사실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보다는 한 차원 높은 아주 악질적인 녀석이 만들어지고요. 오늘날 혈관 건강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보다 더 우선순위로 관리해야 될 녀석이에요. 오늘은 이 녀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저희 혈관입니다. 저희 혈관에는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이런 게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녀석, 바로 단백질의 찌꺼기,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서 찌꺼기로 나오는데 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호모시스테인이 하는 일은 혈관에 저렇게 상처를 냅니다. 저렇게 상처를 내는 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저것을 상처를 덮기 위해서 혈소판이 오는데 혈소판이 오기 전에 LDL이 먼저 가서 저 상처에 기름칠을 해요. 상처를 그 혈소판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죠. 나중에 혈소판이 와서 덮어주고 이러면서 저 부위가 일명 뭐 딱정이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온 상태로 되겠죠. 근데 호모시스테인이 보기에는 어쭈 내가 상처를 냈는데 저것이 회복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상처를 계속 내면 거기에 또 쌓이고 쌓이는데 이 쌓이는 부분이 제대로 쌓이니까 이것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호모시스테인이 또 다른 역할을 해요. 일단 호모시스테인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우리 혈관에 아주 날카로운 고양이 발톱같이 긁는 저 이미지처럼 성게처럼 생겼잖아요. 호모시스테인. 저 이미지처럼 뭔가 날카로운 걸로 우리 혈관을 상처를 내는 역할을 하는 게 호모시스테인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은 저렇게 상처난 부위에 LDL 콜레스테롤이 가서 상처를 기름칠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염증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니까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서 바로 LDL과 중성지방을 산화를 시켜버려요. 말 그대로 우리 녹슨 상태로 저것을 땜질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호모시스테인이 더 많이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호모시스테인이 하는 두 번째 일이에요. 그러면 산화된 애들이 저 곳에 가니까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지. 염증이 심해지다 보면 그림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저렇게 혈관이 두꺼워져요. 딱정이가 찐 거란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그러면서 산화돼 있으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또 붙어. 계속 붙는 거죠. 그렇게 붙고 커지다 보면은 우리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도 소용돌이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거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또 반응을 하죠. 자, 호모시스테인이 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LDL과 중성지방을 산화시켜서 나쁜 녀석으로 만든다는 거죠. HDL도 산화가 되면 악역을 해요. 자,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이 하는 세 번째 역할은, 우리 혈관은 저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을 팽창시키잖아요. 스스로 대체를 하기 위해 여기 너무 좁다, 혈관을 좀 벌리자, 그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산화질소예요. 산화질소가 우리 혈관을 이렇게 벌려준단 말이에요. 탄력 있게. 그러면 어쭈? 호모시스테인 입장에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네? 내가 상처를 내고 저곳에 딱정이가 끼고 해서 혈관을 좁게 만들었더니, 그래서 세 번째 역할, 호모시스테인이 산화질소 생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이 팽창되는 것 자체를 막아버려요. 그러니 호모시스테인이 바로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호모시스테인이 이렇게 혈관을 상처를 내고 혈관도 좁게 만들고 혈관이 팽창되는 것도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치명적인 곳이 바로 어디냐? 혈관이 좁은 구역이겠죠. 우리 신체에서 혈관이 가장 좁은 구역이 어디냐? 바로 신장에 있는 사구체예요. 저 사구체는 그 사자가 실사자거든요. 실처럼 아주 가는 혈관이 공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구체라고 하는데, 저곳에 실제 그림보다는 더 많은 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저곳은, 신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피를 정수기처럼 다시 좋은 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잖아요. 찌꺼기들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근데 저곳에 상처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면 저 모세혈관을 뚫고 나오겠죠. 뚫고 나오는 게 바로 혈액, 단백질 찌꺼기, 이런 게 바로 소변으로 나오면서 혈뇨가 나오는 거고 단백뇨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곳에 상처를 가장 잘 날 거 아니에요. 혈관이 좁다 보니까 호모시스테인이 상처를 많이 내고. 그러면 단백질 찌꺼기도 사구체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상처가 나 있으니까 잘 안 걸러지니까 단백질 찌꺼기, 호모시스테인도 단백질 찌꺼기거든요. 이것들이 잘 안 걸러지고 체내에 계속 쌓이는 거지. 자기 지원군을 더 만드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4단계까지 우리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나쁜 녀석이 바로 우리 혈관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녀석이에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호모시스테인에 비하면 쫄병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그럼 호모시스테인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혈관벽을 손상을 시키고요. 그곳에 바로 활성산소를 더 많이 생성을 시켜서 상처 부위를 염증을 일으키고 혈소판을 증가하고 혈액을 그곳에서 응고시키고, 그러면서 혈전이 늘어나게 되죠. 이러면 각종 혈관 질환, 고혈압, 심근경색, 뇌출혈, 이런 질환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 녀석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뭐냐? 인슐린 수용체를 손상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돼요. 다섯 번째는 아까 사구체를 손상시켜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니까 각종 신장 질환이 생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 생성 자체도 방해를 하면서 고혈압이나 이런 각종 혈관 질환들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이 대사작용에서 생기는 건데,
가장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할 때 몸에 좋은 걸 뭘 먹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몸에 나쁜 거를 뭘 먹지 말아야 될까부터서 건강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되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보통은 음주나 흡연,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종 소화불량이나 설사, 변비, 가스차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면서부터도 호모시스테인이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럼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중성지방, LDL, 공복혈당, 혈전 크리아틴 이런 수치가 올라가요. 저 수치 중에 하나라도 내가 높다라고 혈액 검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내 몸에 호모시스테인이 많은 거예요. 근데 2가지, 3가지, 4가지가 다 높다. 그러면 점점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반복되면 바로 우리 몸에서 저런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각종 혈관 질환부터 당뇨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사작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 평가 가이드인데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편, 작년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호모시스테인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렇게 호모시스테인 항목이 있는데요.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 분해돼서 만들어졌다라는 말과 심장병, 뇌졸중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위험 원인이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다 하더라도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 질환이 발생된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은 혈관벽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혈전을 생성시키면서 고혈압, 동맥질환, 각종 혈관 질환의 발생에 관여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인 거거든요. 현재 질환이 없더라도 호모시스테인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호모시스테인 대사 과정을 볼게요. 메티온이라는 저 단백질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고 이게 시스테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다시 메티오닌으로 바뀌거든요. 저 대사 과정이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다시 가기도 하지만 시스테인으로도 만들어지거든요. 양쪽 다. 메티오닌을 아예 안 먹어버리면 우리가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저 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티오닌을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시스테인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 강력한 항산화 효소 3가지 중에 하나인 글루타티온의 원료로 쓰여요. 시스테인이. 그리고 메티오닌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 중에 붉은 고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 많이 먹는 분들이 호모시스테인이 많아요. 그러면 이 대사 과정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영양소를 알아보면 바로 비타민 B9, B12, 그리고 비타민 B6이에요.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영양소들이에요. 저게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면 저것들만 먹으면 되냐? 사실은 안 그렇죠.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비타민 B2를 같이 먹어야만 효과가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처음에는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B9, 엽산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10이나 6까지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해. 결국은 비타민 B군을 섭취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타민 B군은 비타민 C와 섭취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관여된 미네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거든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마그네슘이 관여를 하고요. 또 하나 오메가3도 관여를 합니다. 근데 오메가3는 비타민 E와 같이 섭취하면 좋겠죠. 이런 영양소들이 호모시스테인 대사 과정에 영향을 입혀요. 한 가지만 먹는 건 항상 안 좋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영양소는 꼭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서로 상호 협력을 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호모시스테인 혈관 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이거에 초점을 하셔서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